자, 요 문제는 제가 처음 얘기할 때 곱하기를 잘 써야 돼. 알고 보면 케이스가 두 가지야. 근데 이제 우리 조교 중에 수강생이었던 조교와 수강생이 아니었던 조교 둘에게 각각 문제를 풀게 했더니 수강생이 아니었던 한 조교 케이스를 7가지인가 8가지로 나눴어요. 수강생이었던 조교 딱 1분 만에 풀었어요. 개념 BQ잖아요. 라고. 근데 그 수강생이 아니었던 조교한테 단톡방에서 같이 하니까 워낙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들은 그런 거 창피하지 않아요. 모를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이걸 이렇게 풀었어. 아, 너 되게 잘 풀었다. 이렇게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자존감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그 수강생이 아니었던 조교는 내가 보고서 7가지 그랬더니 쌤 그것도 많이 줄여가지고 정리해서 7가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악명이 높은 게 케이스가 무진장 많은 것처럼 보여. 근데 이것도 잘 한번 보세요. 이거 풀어봤죠, 미리. 곱하기를 얼마나 잘 쓰느냐. 이 얘기는 즉 뭐냐면 원스텝에서 케이스가 나올 때 동등성에 대한 검증을 했느냐 이거야. 동등성 검증을 해야 돼. 케이스가 3가지 이상 나오잖아요. 혹시 동등한가? 동등하지 않으면 몇 사건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방금 했던 문제도 F-2가 -2, -1은 안 돼. 0, 1, 2 3가지가 나오면 어디로 가냐에 따라 뒷단의 경우의 수가 달라. 이 동등성이 깨지네. 이러면서 여사건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동등성 확보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들이대면 안 돼. 이 문제가 나한테 준 요만큼 정도 알겠어. 중복조합 같아. 그 작은 힌트 가지고 막 시작을 하면 이 문제가 주는 전체의 맥락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 이게 포인트인데 이 안에 사용되는 개념은 중복순열이야, 중복조합이야. 중복조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복조합 중에서도 이 문제를 실전에서 풀다가 이거 뭘 쓰는 건지 잘 모르겠으면 중복조합 중에서도 BQ1, BQ2 이렇게 나눠서 개념 BQ를 나눠서 주머니에 공 넣기,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무대 문제 우리가 했던 그걸 하나씩 떠올리면 실마리가 잡혀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어디로 돌아간다? 에센스로 돌아가면 돼요. 필기한 걸로. 자, 얘는 그 중에 뭐가 쓰여요? 무대 문제예요. 맞아요. 무대 문제예요. 제가 무대 문제라는 힌트는 안 주고 곱하기만 강조했거든요. 무대 문제예요. 사관학교에서 무대 문제가 한번 나왔고 타일 붙이는 문제로 3월에 나왔고 그 이후부터는 평가원에 거의 매년 28, 29, 30에 하나 정도는 나와. 30에 나온 건 처음이에요. 작년.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무대 문제인지. 저는 사실은 이 문제는 진짜 경외심을 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대 문제를 우리가 수없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문제는 못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 놀라운 문제예요. 무대 문제를 연속으로 2번 사용하게 해요. 근데 사용하게 하는 그 경위도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보세요. 비어있는 주머니 10개가 일렬로 놓여있다. 주머니 10개를 어떻게 나열하는지가 중요해. 15개의 무대가 있고 15개의 자리가 일렬로 놓여있다. 시작이 똑같아요. 그죠? 자, 각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 이하다. 공의 개수는 안 들어있거나 1개 들어있거나 2개 들어있다. 공은 1개, 1개, 2개 이렇게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뭐 이건 대전제지 케이스는 아닐 것 같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단 공끼리는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오케이.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하나인 주머니는 4개 또는 6개다. 야, 가조건에서요. 우리 지금 가조건은 보통 케이스를 내가 찾아내게 하는 조건이잖아. 아주 직접적으로 케이스를 딱 몇 가지로? 2가지로 줘. 또는으로 연결돼 있는데 1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4개인 케이스와 1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6개인 케이스의 교집합은 없어. 가 조건 하나를 그냥 던진 거잖아. 그러면 나 조건은 좀 어려울 수 있다. 배점이 어디로 가 있어? 나 조건에 몰빵이야. 오케이. 첫 번째 케이스. 바로 들어가면 되죠. 1개의 주머니가 들어있는 1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몇 개다? 4개다. 그러면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는 몇 개다? 2개다. 공이 몇 개니까 총 8개니까. 그러면 이것들만으로 주머니 10개를 다 쓸 수는 없어. 빈 주머니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
이 상황. 됐지? 자, 나 조건을 보자. 원하는 세팅이 뭐야? 이거 지금 첫 번째부터 10번째 주머니에 나열까지 들어있는데 이런 경우는 봐. 이 10개의 요러한 종류가 다른 세 종류인 10개의 주머니가 어떤 순서로 나열될 거냐 이거잖아. 맞습니까?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주머니가 서로 다른 ABC야 이 조건이 아니라 아주 특이하게 주머니 10개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대. 이건 무대 문제의 시작인 거야. 근데 보니까 나 조건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개인 요 주머니들 얘들을 기준으로 문제가 시작돼. 이 주머니와 이웃한 주머니에는 공이 들어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일단 얘들이 이렇게 이웃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 사이에 일단 빈 주머니 하나 갖다 꽂아야 돼. 됐나요? 자, 문제가 원하는 기본 세팅이 이거예요. 여기에 내가 가진 주머니들을 잘 사이사이 꽂아서 갖다가 첫 번째 자리에서 10번째 자리까지 이 배열이야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세팅에 앞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사과, 배, 귤에서 4개의 과일을 뽑아서 A, B, C에게 줄 때 말이야. 케이스가 2가지 있었는데 그중 2번째 케이스에 사과, 배. 그러면 사과, 배를 한 방에 보내는 개념은 없어. 사과 먼저 중복조합으로 주고 배를 줘라. 마찬가지 빈 주머니 3개와 1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 4개는 다른 과일과 마찬가지인 거야. 각각 끊어서 넣어줘야 돼.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빈 주머니가 그냥 빈 주머니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러면 서로 다른 몇 개의 자리? 그렇지. 무대 문제처럼 이 빈 주머니 3개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서로 다른 셋. 서로 다른 3개 중 중복호랑 몇 번 뽑아? 3번 뽑아. 같은 빈 주머니니까 같은 공이잖아. 같은 자리잖아. 무대 문제야.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서 완전히 베껴놓은 거야. 무대 문제를. 여기까지는. 됐지? 자, 그러면 이게 3H3인데 라고 하는 순간 이제 무서워. 왜냐면 빈 주머니가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이렇게 간 갈래길 하나 선택해 볼게. 이제 여기서부터 관찰을 했을 거야. 여기 이제 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서로 다른 자리부터 봐야지. 아, 얘들이 일이 들어갈 때 일을 세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자리는 빈 주머니 하나가 이 2주머니 옆으로 오니까 그 왼쪽 자리 하나, 그 왼쪽 자리 하나, 그 왼쪽 자리 하나. 3개가 들어가면 걔들이 하나씩 서로 다른 자리를 발생시켜. 그러니까 얘네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서로 다른 몇 개의 자리가 생기는 거야? 3개의 자리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 4개가 그 자리에 한꺼번에 다 가도 상관없지. 나눠서 가도 상관없지. 이렇게 나눠서 가도 상관없지. 서로 다른 세 주머니에 서로 같은 4개의 공을 넣는 상황. 또 한 번 중복조합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케이스가 있지 않나? 빈 주머니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말고 하나가 요 뒤로 가면 그래도 얘 앞에 한 자리, 얘 앞에 한 자리, 얘 뒤에 한 자리 똑같이 서로 다른 3자리가 생기네. 한 개 주머니가 들어갈 수 있는 얘네 옆으로는 못 가니까. 그렇다면 하나 두고 여기도 넣어보자. 하나 여기 주고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거 해볼게요. 이렇게 원래 빈자리 하나 있었는데 여기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막 뻗어보자. 이래도. 이런 케이스 얘가 다 어디 안에 들어있어? 이 안에 들어있어. 이 3H3이 왠지 답으로 그냥 쓰일 것 같거든. 사건 진행은 이럴 것 같아. 기본 세팅을 잡았잖아. 여기다가 빈 주머니 주고 한 개 주머니 주고 이럴 것 같거든. 근데 빈 주머니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3H3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 3H3인 개의 갈래길 뒷단의 경우의 수가 동등한지 그걸 봐야 되잖아. 여기서 동등성을 체크해야 돼. 그래서 케이스를 달리 해보니까 무대 문제인 걸 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경우의 수 뒷단의 경우의 수가 동등한지 갈래길을 가봐야 되는데, 요 갈래길이든 이 갈래길이든 그 다음 한 개 주머니가 들어갈 수 있는 서로 다른 자리가 몇 개씩 생겨? 3개씩 생겨요. 어디로 가도 그런가? 어디로 가도 그래. 하나가 들어가면 그 반대편 자리, 하나가 들어가면 그 옆자리, 하나가 들어가면 그 옆자리. 어떻게 3개가 들어가도 그 다음 한 개 주머니가 들어갈 수 있는 서로 다른 주머니 몇 개가 생겨? 3개가 생겨. 동등해 안 동등해? 동등하지. 이 뭘 출제해서 그러면 곱하기 출제한 것 같아. 무대 문제인 걸 알아봐야 그 다음에 갈래길을 관찰할 테니까. 물론 중복조합이 강력한 출제 포인트지. 하지만 이 케이스를 만들었으면
설마 세겠어?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갈래길을 관찰해야지. 이해되나요? 곱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빈주머니 3개가 추가로 어디로 들어갔든 한 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들어갈 수 있는 서로 다른 주머니 몇 개? 3개를 다시 중복하라. 한 개 주머니가 들어있는 같은 공 몇 개? 4개. 그렇지. 3H4. 요게 첫 번째 케이스. 언제나 수능 문제는 답은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자, 요거 잘 기억. 두 번째 케이스 가볼게요. 괜찮아요? 그래서 무대를, 여기도 무대 문제고 거기서도 무대 문제야. 그 무대의 문제를 2번 이어서 사용한 거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문제가 원하는 기본 세팅은 뭐였냐면 2개 공이 들어간 주머니 사이에는 빈 주머니 하나 기본적으로 넣어야 된다. 오케이? 됐나요? 그리고 나서 빈 주머니 3개를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 상태만까지만 딱 나오면 그냥 중킬러 정도가 돼. 그 정도는 29번에 많이 출제가 됐어. 요 정도만 해서 그 전년도, 전전년도 29번 문제였어. 전년도일 거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카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3H3에 해당하는 어디에 걸리든 서로 다른 세 주머니에 서로 같은 4개 공이 들어가는 3H4가 동등하게 따라온다. 라는 여기서 이 곱하기 처리, 이게 동등성에 대한 관찰이 나한테 준 문제풀이의 압도적인 정확도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같은 논리 반복이겠지. 이번에는 한 개 공이 들어간 주머니가 6개 있어. 그럼 공은 8개밖에 없으니까 2개 공이 들어간 주머니는 몇 개밖에 없다? 1개밖에 없어. 그럼 빈 주머니는 몇 개가 남아있다? 3개가 남아있어. 됐지? 자, 핵심 조건은 얘야. 얘 옆에는 누가 와야 돼? 빈 주머니가 와야 돼. 그러면 일단 빈 주머니 먼저 주고 그 다음에 1개 요거 주자. 넣자. 그러면 빈 주머니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자체를 여기서 개념이 보이면 먼저 개념으로 찾아보는 거지. 빈 주머니 3개는 서로 다른 2 주머니 좌우 옆에 어디든 갈 수 있어. 2H3이야. 그리고 이 뒷단의 경우의 수가 동등한지 이렇게 2개가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씩 앞에 자리가 하나씩 생기네. 아, 1번하고 똑같네. 이렇게 2개가 들어가면 그러면 얘들은 이 돼지코 옆으로만 안 가면 되니까 또 2자리가 생기는 거야.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H3 갈래길 중에 어디로 걸리든 뒷단의 경우의 수는 그중 하나만 정확히 꽂아놓고 서로 다른 몇 개의 자리? 2개의 자리 중 서로 같은 1개 공이 들어간 몇 개? 5개, 6개를 뽑아라. 오케이? 곱하기 얼마? 2H 미안해. 공이 몇 개지? 3개야. 그래서 표정들이 안 좋구나. 몇 개가 생겨요? 3개가 생겨요. 그렇지,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해도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반복 설명을 했는데 내가 틀렸어요. 그러면 여기도 하나 더 1이 들어가면 어디에? 여기 하나 더 생기는 거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H. 왜 이상이냐면 공을 3개를 넣었잖아, 빈주머니를. 그 개수만큼 자리가 생겼는데 갑자기 여기가 3인데 요거 2다? 말이 안 되잖아. 거기서 스스로 검증하는 거야.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집중을 많이 잘해야 돼. 물론 처음부터 안 틀리면 좋겠지만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자, 3H에 뭐가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괜찮아요? 오케이? 네. 2개 더하면 그 악명 높은, 아마 요 나란히 풀었던 4번, 5번이 최근 10년 동안 나왔던 30문제 중에 가장 악명 높은 2문제일 거야. 근데 어떻게 풀었어요? 개념 정확히 뭘 쓸지 판단하고 그게 판단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했던 이 교재에 BQ, SQ 하나씩 짚어라. 그래서 BQ, SQ 그거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누적 복습을 해야 이 상황에서 가서 바로 붙어요. 이건 확통이고 미적이고 수원이고 수투고 똑같아. 여러분들이 지금 본 에센스를 넘어가지 않는다. 저를 믿으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10분 끊었다가 그 다음 단원 갈게요.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오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연구실 소송을 해. 아니야, 그냥 해. 지금 시간 없어. 지금 딱 스튜디오 8분 남았어요. 소통.
근데 꼭 소송감이 8분 지나면 소송감이네, 감독님으로부터. 근데 항상 인사할 때 말이 혼나와. 이거 진짜 소통. 연구실에 소통하는 아니야. 소식과 통이 합쳐져서 소송이 됐네. 소식과 통이 합쳐지면 소송이 자, 에센스가 지금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고 후반부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지 소식을 전해 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캐스트 찍는 날 사실 너무 힘든 것 같아. 지금 컨텐츠 조교들과 컨텐츠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잠시 밖으로 빼고 만들던 문제들을 마저 만드는 사이에 2시간 동안 우리는 유경쌤하고 선생님은 또 강의를 촬영하고 그리고 캐스트 찍고 이제 8분 뒤 이제 7분 뒤 다시 콘텐츠 팀 들어오라 해서 이제 문항을 좀 만들어진 걸 확정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우리는 요즘 뭘 하고 있냐면 일단 현장에서는 모든 강의들이 에센스 후반부로 돌입을 했어요. 수 1은 스튜디오로 라이브 촬영으로 완강을 한 상태였고 수 2 특강 그리고 확통 미적 이렇게 3과목이 후반부로 돌입을 했고 두 번째 기출 100선은 이미 완강이 되어 있는데 기출 50선은 선생님이 스튜디오 들어와서 각각의 단원에 해당하는 라인업된 문항들을 소개하면서 이 단원은 몇 분 동안 시간 잡고 풀어라. 각각의 라인에 대표 문항을 뽑아 놓은 거야. 그래서 기출 100선, 50선을 통해서 시즌 1 2월 말까지 기출을 먼저 한 바퀴 돌려. 기출은 우리가 우리가 하는 수험생활 동안에 시기마다 다른 기출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몇 바퀴를 돌려야 그래야 기출이 분석이 되면서 집대성이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기출을 주구장창 풀려고 하지 마시고 2월 말까지 기출 100선, 공통 100선, 그리고 선택과목 각각 50선을 이용해서 기출을 전체적으로 한번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3월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릴 기출 1호 2230 약간 어려운 고난도 기출만 모아놓은 그리고 약간은 특이했던 대표 문항까지는 안 들어갔던 그 외 기출들을 모아놓은 이 기출 1호 2230으로 1학기 6편까지를 보내면 된다라고 기출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캐스트로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출 50선을 오픈하고 있는데 기출 50선 확통은 0.66이 오픈이 됐어요. 기출 50선 미적은 역시 0.66 오픈이 됐어. 3분의 2가 딱 오픈이 된 거야. 약 50문항, 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50문항보다 조금 초과되는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50문항 중 약 30문항까지 오늘 들어와 선생님이 오프닝 다 촬영하고 사이사이 교체한 신규 문항 모두 촬영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출 100선 50선은 그냥 기출을 줄줄이 넣어준 게 아니라 각 단원별로 겪어볼 수 있는 모든 주제가 다 들어가 있도록 시즌 1의 100문제, 50문제로 전체 기출을 커버하는 대표 기출, 고난도 기출까지 싹 끝낼 수 있도록 라인업을 해놓은 거니까 너무 중요해. 우리 기출 100선 50선. 보니까 수강평에 선생님 이게 뭔가요? 라는 수강평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 기출 한 단원마다 앞에 개념 강의를 압축 정리한 한 판, 냠냠 개념 한 판을 정리해 주는데 그 정리된 압축 개념을 보면서 아 맞아 이랬었어 라는 복기도 하고 또 저 개념은 뭐지? 라고 놓친 게 있으면 돌아가서 개념 강의에서 확인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 단원의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 띄워야 되는 냠냠 개념 한 판을 단원마다 집어넣어놨어. 그거 듣고 문제 풀으라는 시간도 다 오프닝에서 확정해줬으니까 시간 재서 풀고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 듣고 해설 강의 듣기 전에 이 문제가 너무 안 풀리면 그 관련 개념 강의 듣고 와서 다시 풀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아니야. 해설 강의 먼저 듣고 둘 중 하나를 파악해야 돼. 기출은 내가 이 기출에서 원하는 개념을 몰라서 못 푼 건지 또는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해석하지 못해서 개념을 갖고 있었으나 조건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돼서 가져다 붙이지를 못한 건지 둘 중 어떤 건지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개념을 한 바퀴 돌리면서 개념 후반부부터 병행을 해서 기출이 한 바퀴 같이 따라 돌아가야 돼. 그래서 모든 단원에 대한 개념을 압축 정리하면서 개념이 내 머릿속에 한 판으로 그려지도록 만들고 그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도전을 하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먼저 들은 후에 개념의 허점으로 안 풀린 건지 조건의 해석이 안 된 건지 둘 중 어떤 건지를 판단한 다음에 개념에 누락이 있었네 그러면 그 부분의 개념 에센스로 돌아가서
복습하면 되고 조건의 해석이 안 됐네 그러면 그 조건을 내가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이 조건이 원하는 개념을 못 갖다 붙였어. 다시는 놓치지 말아야지 체크해 주시고 오답해 주시고 이렇게 기출 100선 50선으로 컴팩트하게 기출을 한번 딱 끝내주고 그리고 다시 3월부터 기출을 2바퀴째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조금 더 특이했던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진짜 모를 게 없어 라고 라인업이 된 기출을 6평전까지 한 바퀴 더 돌리면서 마지막에 6평전에 회독해주고 기출은 6평전까지 2바퀴를 돌려야 된다. 앞에서부터 쭉 푸는 게 아니라 전체 한 바퀴 돌리고 그리고 2바퀴째. 그래서 우리 기출 100선 50선이 선생님 되게 강조하는 게 선생님 강의를 듣지 않아도 해설 강의는 선생님 메가에 올라온 평가원 해설 강의는 선생님 거 들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진짜 길거리에서 많이 만나요. 선생님 오르스쌤이죠. 제가 선생님 강의는 못 듣지만 뭐 어디 재종에 들어가고 기숙에 들어가지만 해설 강의는 선생님 거 들어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 해설 강의를 기똥차게 하는 선생님의 눈으로 모든 기출을 커버할 수 있는 대표 기출들을 100개, 50개 라인업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문항수가 좀 적지 않나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각각의 문항들이 대표 역할을 해줌으로써 다른 주제의 소재까지도 지금 기출 100선 얘기 OT 아니잖아. 근데 기출 100선 50선에 대해서 너무 할 말이 많아서 그래. 어쨌든 그래서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수강생들 에센스 끝나면 한 바퀴 돌리시고 3월부터 올라오는 기출 1호 2230 한 바퀴 돌릴 준비를 하는데 단 무지 개떡 같은 학습 계획표에 겨울에 기출이 없었으면 감독님 놀라셨다. 무지 개떡 같은 학습 계획표에 기출 100선 50선이 없었으면 그 친구들은 그에 맞는 그 다음 계획표를 올려준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본인의 학습 스케줄에 맞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3회독, 토탈 기출은 3회독을 해야 되거든. 3회독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까 괜찮다. 자, 그리고 이제 몇 분 남았지? 3분 남았네요. 컨텐츠 작업 중이다. N 미적 정규반에 들어갈 교재, N 확통 정규반에 들어갈 교재. 여기다 어디서 하냐고 자꾸 묻는데 N 미적 정규 남기수. N 확통정규, 여기속, N 미탑 이렇게 진행하니까 거기다가 연락을 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자, 삼평 대비 천우신조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삼평 대비 천우신조를 가장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들고 천우신조 중에 퀄리티가 제일 좋은 문항이야. 왜냐하면 작수를 분석해서 서울교육청 선생님들이 내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작수를 분석해서 작수에서 준 출제 의도는 탈탈 털자. 매우 유사하게 또는 변형해서 또는 이 문제가 한 발 더 나가면 어떻게 출제될지까지 예측해서 작수를 분석해서 만드는 삼평 대비 천우신조. 너무 퀄리티가 좋으니까 딱 기다리세요. 자, 그리고 컨택트 중킬러 스팟 시즌2에 사용할 시즌2의 메인 컨텐츠죠. 기출 1호 2230까지 여러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촬영하면서도 또 들어와서 현장을 하면서도 스튜디오 촬영을 하면서도 동시에 조교들과 함께 컨텐츠 작업에 우리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남으면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오늘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시덥잖은 노랑, 빨강, 파랑. 파랑, 붕어 싸많고 딱 이 표정과 이 말투로 붕어 싸많고 라고 얘기한 우리 조교 이야기. 그리고 저는 청국장 자체를 못 먹어요 라고 하는데 그날 우리가 반찬으로 청국장을 먹고 있었어요. 청국장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그래서 청국장 좋아하네 그랬더니 저는 청국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청국장이야 그랬더니 저는 청국장 자체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국장이 가득 들어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옆에서 해석해줬어. 청국장 자체가 청국장만 먹는 거 그걸 못 먹는다. 근데 우리가 청국장만 퍼먹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조교가 청국장 1.0인 그런 청국장은 못 먹는다고요 라고 해석해준 그 자리, 그 우리 식사 자리가 너무 재밌었는데 거기서 나온 붕어 싸많고 그리고 청국장 1.0 그리고 0.75잔이라는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유명한 배준현 조교가 메인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5, 6, 7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여기 막 약간 청중이 있을 때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현장에서 재밌게 얘기한 걸 따서 캐스트로 올려줄게요. 기다려보세요. 그랬더니 유경쌤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주제가 있대. 천재 vs 인재. 근데 저것도 이제 빨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기다리니까 너무 기대를 하니까 이제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별게 없거든요. 사실 너무 기대하면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 그때 해줄게요. 잊으세요. 일단 잊어. 그래야지 나올 거야. 자, 오늘 요 정도. 저 붕어 싸많고 청국장 1.0 그리고 0.75잔이라는 이건 여러분들께 곧 현장에서 이야기한 걸로. 근데 이렇게 맘먹고 하잖아? 그럼 또 안 재밌어. 너무 재미없어. 선생님이 현장에서 조금 친구들과 같이 웃는 장면이 있다면 그건 거의 돌발적으로 하는 말 전부 돌발적으로 하는 거의 말장난이거든요. 근데 맘먹고 한번 해볼게. 근데 맘먹고 했을 때도 가끔 웃겼을 때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나의 오늘 하루가, 이 얘기도 해야 되는데, 긍정적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이거 현장에서 얘기한 거 있는데, 이제 초가야. 이제 그만하래요. 그것도 예고. 알겠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계세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지 곧 찾아올게요. 그러면 이만 고생하셨습니다. 안녕.